안녕하십니까. 장대리의 골목의 스태틱 장대리입니다. 유나 전유나에게 물어봐. 해가 바뀌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원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원래 원데이필 질문 이제 전준하 실장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조회수가 뭐 100 정도 넘으면 이제 스킨 부스터 할 거라고 했는데 100이 넘은 지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꽤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뭐 정신없이 이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해가 바뀌고 나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나 실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교육팀 전유나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유, 해가 바뀌고도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MTS 우리 스킨 부스터 굉장히 작년에 핫했어요. 그쵸? 그쵸. 뭐 우리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이제 플러스 요인을 줬고 원장님들 관리 프로그램에도 그리고 원장님들의 샵 매출 상승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된 관리 시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원데이 필이 있고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르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스킨 부스터가 뭔지, 스킨 부스터에 이제 MTS가 뭐 같은 건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거는 스킨이랑 부스터의 합성어로 이제 말 그대로 피부 촉진제인 거죠. 그 뭐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이제 주사 또는 병원에서는 뭐 인젝을 바로 넣기도 하고 뭐 이제 샵에서는 MTS 같은 걸로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리고 홈케어용들도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부스터 제품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스킨 부스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피부 촉진제로 피부 뭐 시술 시에도 더 도움을 주고 피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앰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MTS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MTS가 기본적으로 바늘로 피부를 이제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부에 뭐 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네. MTS의 기본적인 시술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왜 뭐 매일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근데 이게 손으로 흡수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TS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에 미세하게 홀을 만들어서 그 이제 앰플들을 세포 사이로 좀 깊이 잘 흡수되게끔 이제 그리고 침투되고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좀 좋죠. 그래서 MTS의 기본적인 제일 큰 시술 효과는 뭐 탄력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공 그리고 뭐 여기에 그 어떤 앰플을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재생이나 피부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피부 타입에 맞게 맞는 효과를 낼 수 있죠. 이제 각 용도에 맞게 이제 스킨 부스터를 초이스해서 그쵸. MTS로 시술을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MTS 이제 홈케어용이랑 이제 의료용이랑 차이점이 이제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홈케어용은 아무래도 얕게 들어갈 수 있고 의료용은 그만큼 이제 전문가들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차이점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의료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진피까지 상처를 내기 때문에 좀 더 재생 부분에서도 홈케어용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뛰어나고 그리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도 뭐 의료용 MTS가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나노 MTS랑 이제 일반 시술이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나노 MTS 같은 경우, 나노 니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머리카락 크기보다 얇아가지고 니들 자체가 사실 MTS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일반 니들보다. 왜냐하면 얘가 그 피부 표피에 내는 홀들이 일반 니들보다 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자극은 있지만 통증적인 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신 그런 MTS의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앰플 이제 침투나 뭐 앰플에 대한 효과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MTS의 효과보다는 그냥 앰플을 좀 더 흡수시키고 이제 앰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일반 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니들보다 아무래도 홀을 더 깊고 조금 더 거칠게 내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나노 니들랑 비교했을 때 통증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나노는 하지 못하는 약간 뭐 탄력이라든지 모공 이런 데는 조금 더 일반 니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치. 그 이제 시술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나노로 하는 게 좋을지 일반 스킨 부스터, 일반 뭐 니들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많이 예민하고 내가 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나노가 낫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난 좀 그런데 자신 있고 좀 더 강력한 임상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일반 스킨 부스터 네, 시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스킨 부스터 종류가 원래 크게는 4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4개가 맞죠, 있었는데 맞죠.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뭐 샤넬뿐만 아니라 뭐 엑소마지도 있고 되게 많아졌는데 뭐 앰플별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좀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메인인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샤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그 60가지 복합 성분이고 뭐 10가지의 비타민 그리고 그 17가지의 아미노산 그리고 6가지의 조효소 5가지 핵산, 글루타치온,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모아놓은 그런 이제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샤넬 같은 경우는 좀 광채, 뭐 미백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거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성분이 어떤 거냐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제 샤넬이 그런 미백이나 뭐 탄력, 주름, 약간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피부에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피부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광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딱 깔끔하게 정제수 그리고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그렇지 어렵다. 시스테인 핵산 다이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물광은 말 그대로 정말 피부 속에서부터 이제 광이 그 왜 씻고 났을 때 아무것도 안 발라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광 있죠. 약간 그런 식의 광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건데 뭐 제형을 써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꾸덕꾸덕해요. 그치. 물광 저희 물광 앰플이 꾸덕꾸덕해서 사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물광 앰플이 다른 앰플들이랑 이제 믹스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악이라든지 특히 샤넬 같이 이렇게 뭐 연어랑도 묶어서 하고 다른 앰플들이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쓰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로 많이 쓰이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아기 앰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기 앰플 같은 경우 재생 앰플이에요. 그래서 뭐 얘네가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인체 지방 줄기세포 배양에 그리고 이제 아데노신 8가지의 성장인자 그거 슈퍼 EGF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 관련된 성분들 그리고 좋다 하는 성분들은 다 들어있는 핵심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런 앰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가지고 아기 앰플이 좀 원장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임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랑 같이 이제 합쳐서 사용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스킨 부스터를 런칭하고 나서부터 아기 앰플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게 연어 앰플. 연어 앰플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그 PDRN이라는 성분이 주 메인 성분인데 PDR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형외과 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인대 재건주사의 이제 주 성분이 PDRN이 그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인체의 DNA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음.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 왜 문제성 피부를 많이 다루시는 원장님들께서 특히나 연어랑 아기를 많이 쓰시지. 엄청 많이 찾아주세요. 음. 물론 그만큼 임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원장님들도 찾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리포 A라고 하는 저희가 이름을 붙인 예플라라고 하는 그런 앰플인데, 스컬트라라는 게 사실은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객님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리포 A 같은 경우는 스컬트라가 주성분인데, 얘가 스컬트라가 어떤 거냐면은 왜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뭐 필러를 맞거나 뭐 지방 이식 이런 것들 약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바로 생활하기 약간 불편하고 처음에 했을 때 약간 인위적인 그런 게 싫어서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리포 A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게끔, 그래서 이 앰플 자체가 피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피부 속 세포 스스로가 이제 볼륨감을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리포 A 같은 경우는 되게 매니아층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쓰시는 분들 진짜 계속 꾸준히 쓰시더라고요. 되게 좋다고. 그냥 원장님들께서도 본인한테 시술 많이 하시고 되게 좋아가지고. 몰라서 안 써보신 원장님이 있는데 맞아. 쓰신 분들은 계속 쓰시고 그리고 이제 하이프랑 묶었을 때도 이제 시너지가 되게 잘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앰플은 엑소마지라고 하는 앰플인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핫했었죠. 주 성분이 엑소좀이라는 성분인데, 이제 세포 간의 세포를 전달하는 그런 작은 택배?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엑소좀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쪽에서 임상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드름 고객님 예민하신 분들, 엄청 예민하셔서 왜 손만 대도 각질 일어나시고 붉어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더 좋았고, 여드름 트러블에도 굉장히 임상이 좋아가지고 원장님들이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물방울 리프팅을 런칭하면서 같이 묶어서 사용하시게끔 했는데, 원장님들 써보신 원장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서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요. 사실 병원에서 엑소좀 물방울 리프팅 이게 관리 단가가 굉장히 높은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많이 하시고, 엑소좀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뭐 느끼거나 뭐 통증을 뭐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세포들을 이제 화장품 공법화해서 만든 앰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이 높고, 네, 문제성 피부든 뭐 다 임상이 되게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깔끔하게 조금 한마디로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샤넬이랑 물광은 조금 단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피부 결, 피부 톤, 그리고 약간 뭔가 좋은 피부를 더 좋게 맞죠.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이게 연어랑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성 피부, 맞죠. 모공, 트러블 있으신 분들, 트러블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연어 자체가 PDRN이 재생력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리포 A 예플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샤넬이랑 물광이랑 비슷하게 그런 볼륨감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볼륨감을 많이 채워주고, 엑소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랑 아기랑 비슷하게 트러블 피부에도 좋지만 극민감 피부, 예민 피부에 굉장히 좋다는 점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시술할 때, 시술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시술 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원장님들도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제 시술 시 글러브, 이제 그 라텍스 장갑 같은 거를 꼭 끼시고, 아무래도 위생을 위해서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천천히 천천히 롤링 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시술하고 나서 주의사항은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게 이제 왜 뭐 술, 담배나 격한 운동, 사우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피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저는 뭐 술이랑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우나만 좀 안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전에 바로 우리 원데이 필에 대한 Q&A를 했어요. 원데이 필이랑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약간 비교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원데이 필이랑 이제 그 스킨 부스터 관리의 차이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두 개 다 이제 물리적인 손상을 입혀가지고 피부 스스로가 재생하게끔 그래서 더 좋은 피부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재생 능력을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원데이 필 같은 경우는 약초필이라고 해서 그런 필이 베이스가 되어서 뭐 회복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고 조금 따갑고 그리고 일단 제일 다른 건 시술 방법부터 다르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내 피부 속 세포들을 물리적으로 이제 자극시켜가지고 재생시키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관리는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킨 부스터나 시술 주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원데이 필 같은 경우에 보통 3주에 한 번으로 그치. 알고 있고 그리고 3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노 MT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주 하셔도 상관없고 일반이들도 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하시고 근데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홍조가 조금 심하시고 이렇게 이런 좀 예민 피부들을 아무래도 일주일 단위로는 재생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재생이 좀 덜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들은 한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킨 부스터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앰플들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앰플들 말고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앰플로 해도 되는지. 사실 저도 어디에 일을 외근을 나가보면은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이 그냥 기본 가지고 있으신 앰플들로 해도 되는지 사실 해도 되긴 하겠죠.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 NTS 전용 앰플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왜 나와 있겠어요? 나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일반 그런 그냥 우리 왜 기초 케어할 때나 관리할 때 이제 스킨 부스터 MTS 전용이 아닌 그냥 앰플을 쓰면은 색소 침착이라든지 왜냐면 얘네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앰플들을 썼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 뭐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은 뭐 트러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용 앰플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좋죠. 스킨 부스터 앰플은 아무래도 이제 시술 자체가 리더징 시술 다음에 아니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좀 더 강한 재생력을 이렇게 보강해서 맞죠. 나오는 건데 일반 앰플로 하게 되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장담을 하기가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킨 부스터랑 같이 활용하면은 시너지가 나는 이제 미용 기기들 있으면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 부스터랑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많이 하는 게 뭐 흔히들 하시는 진정 관리 때 쓰는 크라이오 그리고 물방울 리프팅 그리고 하이플라 듀얼 최근에 런칭한 하이플라 듀얼이랑 그리고 아쿠아필 이 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 순서를 깊게는 뭐 또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쿠아필부터? 관리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클렌징, 딥 클렌징, 그리고 스킨 부스터, 진정 관리, 그리고 뭐
있으시다면 지세인 라이트, 뭐 그리고 팩, 이 음.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계를 넣는 순서들을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하이플라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딥을 하고 나서 이제 스킨 부스터를 하기 전에 한번 뭐 쉽게 예를 들면 소독 개념으로 한번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이제 아쿠아필 기계 같은 경우는 딥 단계에서 딥을 빼고 아쿠아필 기계를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바울 리프팅이나 이제 크라이오 같은 진정으로 쓸 때는 스킨 부스터를 하고 나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물방울도 진정 관리로 쓰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촬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돼서 늦어졌던 거 대단히 죄송스럽고 이제 스킨 부스터 원장님들 뭐 해보시고 나서 임상들이나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스킨 섹션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원장님들 매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2021년에는 이제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좀 더 웃으면서 좀 더 많은 원장님들과 찾아뵙고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